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레딧입니다. 아, 레딧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인터넷의 괴짜들 놀이터, 약간 이런 느낌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랄까, 특유의 인간적인 혼돈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가장 큰 무기로 삼아서, 와,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레딧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네네, 컨퍼런스 콜 녹취록이랑 주주 서한. 맞습니다. CEO가 직접 획기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와, 그 숫자만 봐도 그렇죠.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 연간 순이익은 5억 3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의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요즘처럼 AI가 만든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인터넷에서 가장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전략이 과연 먹힐 건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레딧을 사용하실 때 앞으로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지 그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놀라운 숫자들부터 좀 자세히 뜯어볼까요? 매출이 70% 늘었다는 건, 와, 정말 대단한데, 이게 단순히 이용자가 늘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뭔가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게 아닐까요? 네, 물론 이용자도 많이 늘었죠. 일일 활성 이용자가 1억 2천만 명을 넘어서 19% 증가했고요. 1억 2천만? 네, 주간 활성 이용자는 4억 7천만 명, 24%나 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방식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질이 달라졌다라.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4분기 광고 매출이 75%나 급증했거든요. 와, 75%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위 퍼널 광고 매출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하위 퍼널 광고라면, 그러니까 실제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광고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고속도로 광고판처럼 브랜드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품 후기를 딱 봤는데 그 옆에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뜨는 거죠. 아하. 바로 그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광고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한테 레딧에 광고하면 진짜 물건이 팔립니다. 이걸 증명해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활성 광고 주수도 75%는 늘어난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이 이용자 증가 패턴인데요. 패턴이요? 네. 로그인해서 쓰는 진짜 유저는 10% 늘었는데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같은 눈팅족들. 네. 그분들이 27%나 늘었어요. 그리고 해외 이용자가 28% 늘면서 해외 매출은 무려 78%가 복증했고요. 와, 그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이제 레딧이 소수의 덕후들만 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일반 대중이 정보를 찾으러 오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인간적인 혼돈 속에서 돈 버는 법을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근데 CEO인 스티브 허프먼이 요즘 인터넷을 AI가 만든 저급 컨텐츠, 그러니까 AI 슬럽, 천지라고 비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지배한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레딧의 차별점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요? 그게 바로 레딧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네, AI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정보 말고 진짜 사람의 경험, 믿을 수 있는 의견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레딧으로 온다는 거죠. 아, 그거 정말 공감 가네요. 저도 뭔가 사기 전에는 꼭 검색어 뒤에 레딧을 붙여서 찾아보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훨씬 날것의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레딧이 또 인터넷에서 가장 유해한 커뮤니티들의 온상이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가장 인간적인 공간이라는 전략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레딧 운영진도 당연히 그 딜레마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해법이 무조건 막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투명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4분기에 인증 프로필이란 걸 도입했어요. 아, 브랜드나 개인이 신원을 인증하는 거요? 맞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보는 정보가 공식적인 주체한테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익명의 누군가가 쓴 건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네요. 그럼 AI나 봇 같은 건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리마인드미 봇처럼 유용한 봇들도 많으니까 무조건 차단할 순 없거든요. 그렇죠. 무시구나 하고 명확히 알 수 있게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사용자가 나는 지금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 아니면 이건 봇이 주는 정보다. 이걸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레딧이 생각하는 신뢰의 기반이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공간이라는 비전은 참 좋은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레딧 앱에서는 이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요? 그럼요. 제품 혁신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특히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두 가지요. 바로 검색 그리고 신규 이용자 경험입니다. 아, 검색과 신규 이용자. 네, 먼저 검색부터 보면 레딧은 이제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검색 여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엔드-투-엔드 검색 목적지가 되려고 합니다. 확실히 저 같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실제로 주간 검색 이용자가 1년 만에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어요. 와,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AI 기반 검색 기능인 레딧 앤서를 도입했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레딧 앤서요? 네, 검색 요청이 1년 만에 100만 건에서 1,50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게 뭐죠? 그냥 관련 글 링크만 찾아주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수많은 대화랑 댓글들을 AI가 싹 다 읽고 요약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바로 레딧의 매력을 없애는 위험한 시도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요? 사람들은 깔끔하게 요약된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지저분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토론 자체를 보러 레딧에 가는 거잖아요. AI가 다 요약해주면 그 재미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레딧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레딧 특유의 날 것 그대로의 커뮤니티 경험,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둘 다 가져가려는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집중 분야, 신규 이용자 경험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나요? 솔직히 레딧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좀 불친절하잖아요. 맞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신규 이용자나 가끔 들어오는 분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단순히 가입 절차를 쉽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처음 방문한 그 순간부터 개인화된 피드를 제공해서 즉각적인 재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 처음 들어왔는데도 바로 내 취향에 맞는 걸 보여준다. 그렇죠. 머신러닝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왔는데도 이거 완전 내 얘기네? 재밌네?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처음 1분 안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영원히 놓친다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정말 의외의 내용을 봤어요. 레딧이 앞으로 로그인 이용자랑 로그아웃 이용자 구분을 없앨 계획이라면서요? 아, 네네. 아니 모든 소셜미디어가 어떻게든 가입시키려고 혈안인데 이건 완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죠?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포착하셨네요. 2026년부터는 실제로 그 지표 보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왜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즉각적인 개인화 같은 기능을 이제 로그인 안 한 이용자한테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그룹 간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거예요. 아, 이제 레딧의 관심사는 로그인 했나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나 이걸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 수많은 눈팅족들도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잠재적인 참여자이자 수익화 대상으로 보고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그인 여부가 아니라 참여도가 핵심이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회사에 현금이 쌓이겠어요. 네, 2025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 그 돈으로 뭘 할 계획이라고 하나요?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데요. 그건 시장에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신호요? 우리 회사 미래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직접 사겠다, 이 의미니까요. 그럼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주주들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레딧이 자본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정했어요. 네? 첫째는 핵심 사업에 대한 재투자, 둘째는 필요하다면 진행할 M&A,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아, 순서가 있군요. 네.
현재 가진 25억 달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규모고요. 실제로 2026년 1분기 예상 매출도 아주 견조하게 잡으면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레딧의 실적 발표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본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레딧은 광고 사업, 특히 실제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하위 퍼널 광고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재무적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네. 둘째는 AI가 만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대화라는 가치를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이자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 인증 프로필이나 봇 정책 같은 것들이 그 증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런 전략을 제품에 아주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검색 엔진으로 진화하고 또 신규 이용자 경험에 집중하고 네.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서 강력한 검색 엔진이 되고 있고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처음부터 최고의 맞춤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죠.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레딧이 레딧 앤서처럼 AI를 써서 수많은 대화를 요약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분명 편리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레딧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지저분하기까지 한 그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대화들이 사라질 위험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레딧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깔끔하게 정리된 하나의 정답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정답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그 시끌벅적한 대화 그 자체를 더 원하시나요?